네, 신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많이 올려드린 영상, 하나비전 영상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블로그에 가장 많이 쓴 글, 하나비전 글이었습니다. 하나비전이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때부터 약 35,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 종목을 공부하셔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신 분들이 하나비전 주주분들이고 또 학수고대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짧게나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성주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점, 그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비전 최근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157억 원 하나비전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81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도합 1000억 원 넘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2조 원대,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구나 하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하나비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하나비전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자 마침 1월 21일 오전에 노태민 기자, 언제 더벨로 갔나요? 다른 신문사에 있었는데 노태민 기자는 전자 반도체 이쪽 기사를 많이 쓰는 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반도체 장비 사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고, 포트폴리오 가운데서도 반도체 장비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장비니까 이제 하나 세미텍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죠. 저는 노태민 기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멀티벤더 전략이라 할지라도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800억 원의 TC본더 수주를 받았고, 한미반도체는 500억 원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공급망 1위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솔벤더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를 반납하고 하나 세미텍이 800억 원 납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것이다. 이거는 물론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동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은 오히려 공동으로 만든 장비를 한미반도체에 발주를 더 주고 하나세미텍에 오히려 발주를 덜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극히 적은 것 아니냐 해서, 하나세미텍에 만약에 발주를 더 적은 물량을 주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기술을 전수해서 만든 장비의 퀄리티, 수율, 완성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진성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공동으로 개발을 해놓고 어떻게 그 회사에 장비 발주를 조금만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더불어서 제가 왜 한미반도체가 더 많은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이제 번외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삼남 김동선이 최근에 1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급식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아워홈이라는 회사를 8,700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부를 추가로 1,200억 원 들여서, 그러니까 9,900억이니까요.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한 것이죠. 요건 번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한미반도체가 아워홈하고 급식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장비 발주한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아워홈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요. 난 너네랑은 하나는 이제 재수 없어. 너네랑은 거래하지 않겠어. 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바꾼 급식 회사가 신세계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아홈의
위약금을 주고 급식을 바꿨는데 그마저도 하나세미텍의 수장인 김동선이가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를 인수한 것이죠. 한미 반도체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하고, 자, 그런 한미 반도체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 회사가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종전까지 어떤 TC본더 1위 시장을 구가했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진성준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시장의 판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대기업이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LG의 구강모는 양자 들여서 회장으로 앉힌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얘기할 게 아예 없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삼남이 나눠가지면 어떻고 10명이 나눠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주식으로만 봤을 때 최근에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속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 김동선이 1조 원을 들여서 급식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분당의 휴맥스 빌리지가 사옥으로 쓰던 그 빌딩을 2,8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약금 10% 280억 원을 납입을 했고, 1월 16일 날 납입했고 3월 31일 날 나머지 잔금을 지급을 할 텐데, 자금 조달의 방법은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융기관 차입을 하는 것 같고,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2월 달에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텐데 A뿔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하는데 만약에 돈이 몰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악영향일 수도 있지만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 조달할 때도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몰렸기 때문에 충분히 1,000억 원 정도라면 하나비전의 근본적인 시큐리티 사업 부분이 1조 원대 매출, 그리고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SMT 사업부, TC본더 사업부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1,000억 원의 회사채는 오히려 하나비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해서 노태민 기자님은 2024년도부터 진행해온 증착장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 증착장비가 아마 하나비전의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작년 9월에 신영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가 85,000원을 제시를 했고, 2027년도 하이브리드 본더 상용화를 가정하면서 냈던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하나비전 IR과 궁금한 점을 통화해 보시면 2026년도, 지금이 1월 21일인데 앞으로 5개월 이내, 즉 상반기 이내에 SK 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테스트를 오피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하나세미텍의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올해 상반기 내에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사에서는 모델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장비 출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성주도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4E부터는 TC본더가 아닌 하이브리드 본더가 채택될 전망이고, 하나비전은 주요 HBM 제조사에 하이브리드 본더 샘플 장비를 공급해 평가 중이다. 이미 1세대
장비가 SK하이닉스에 들어가 있고 이제 몇 년 뒤인 2026년도 올해 상반기에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도 출시할 예정이다. DC 본더 수주에 연연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LG전자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알파기 제작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완성은 3년 후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LG라는 큰 회사, 대기업이 왜 HBM용 본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가? LG가 본더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비전 주주분들은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좀 흔들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와 관련된 문의가 저에게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LG라는 큰 회사가 본인들이 정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만년 2등, 만년 3등, 그러니까 1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해당 사업부를 철수해 버렸어요. 그게 뭐였죠?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게 뭐 10조짜리 시장입니까? 20조짜리 시장이에요. 더 크잖아요. 그만큼 큰 시장도 그룹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사업을 철수할 정도의 과감함과 결단성이 있는 기업인데 그런 큰 기업이 HBM용 본더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돈이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이 된다. 그런 돈이 되는 사업을 하나비전 안에 하나세미텍이 이미 1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납품해서 전 세계 HBM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이미 공급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급한다라고 이미 작년에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공언을 했다는 것은 기계의 완성도 자신 있다. 어디다 내놔도 배시보다 우리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하이브리드 본더도 배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맞는 얘기죠. 하지만 국내 기업이 유일하게 하나세미텍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든 경험이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경쟁사인 인천에 있는 모 업체죠. 그 업체는 아직 근사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세미텍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아직은 TC 본더의 점유율이 시장에 확신을 못 주고 있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1월이고 한미반도체와 똑같이 96억대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HBM4에서도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주가 위치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반도체 멀티플 12개월 포워드 한 30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보니까 뭐 20배, 25배는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진성주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숫자를 동반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인데 올해 하나비전이 드라마틱한 실적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DM 주셨는데 항상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만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는 분들은 진성주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든 네이버든 어디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